랭킹쇼. 나의 주식.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자, 올해의 반이 이제 오늘 딱 끝나면 그렇죠. 지나가게 됩니다. 상반기가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나 싶은데 네. 참 쉽지가 않았지요. 뭐 가는 종목들 많이 간 종목들도 있지만 소외되신 분들 고생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도 쉽지 않게 풀어가고 있는 이 장 여러분 힘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근데 이제 또 과거는 과거고 네. 우리가 또 미래를 또 내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이 상반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수익을 내야 되는. 너무 힘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열받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익 한번 내보시죠. 네, 예. 오늘도 랭킹쇼 바로 이 시간 1시부터 2시까지 함께 하시면서 네. 재밌는 시간 보내시고 종목 진단도 착실하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806분께서 저희와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처음으로 보니까요, 예. 곰님께서 예. 순영 앵커님 찾고 계시는데 우리 예전에 그 순영 앵커 기억하시나 봐요. 저는 사실 여기 들어오고 나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저는 몇 번 말씀은 해준 적이 있었는데, 예. 네, 이건 창호를 열심히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러브쓰기님, 아이고 소외됐다고. 제가 말했던 그분 중에 쑥이님이 들어가시나요? 그렇습니다. 아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성식님께서는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해주세요. 이러십니다.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보장하죠? 그러면 저희는 무료 TV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면 방송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냥 저희가 스스로 보장하고 그냥 네. 수익을 내는 걸로. 성씨님 진짜 저희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께 다 보장해드리고 싶은데 네. 참 어렵네요. 진짜 그게 되면은 제 네. 생각에 그 사람은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주식계의 최강. 네. 예. 그리고 우리 태자님께서 오셨고요. 네, 와글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반가워요. 아라라님도 한시 기다렸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계속해서 이렇게 종목은 안 올리시고 네. 이렇게 인사 그만하시고. 아니 오늘 종목 진단이 예. 왜 하나도 안 올라오죠? 그러게 말입니다. 걱정이 없으십니까? 자, 이 걱정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셔서 네. 예,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네, 사고 싶다 하는 종목도 저희는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화도 많이 주시죠. 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전화, 유튜브 채팅창 얼마든지 종목 진단을 신청해 주시죠. 네. 자, 오늘도 이제 랭킹을 해볼 텐데요. 랭킹을 뭘 할까? 네. 굉장히 요즘, 저희의 랭킹쇼를 추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리를 우리 제작진과 모아야겠다 해서, 더 알 수 없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랭킹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키워드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이거 중요하죠. 네, PC 물가지표의 발표가 됩니다. 네, 이게 소비자가 얼만큼 지출했냐, 돈을 얼마나 쓰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PC 순위입니까? 네, PC 순위. 경제적일까요?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야, 월급아 올라라 특집입니다. 네. 자, 내 월급만 안 올라요. 네. PC이기 때문에 이자 빼서 PC방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간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은 간식에는 거의 요리 수준이던데 네.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진짜 가기 참 쉽지 않네요. 네, 이번 건 전혀 예상을 못 하셨을 겁니다. 키워드와 특집명과 네. 진짜 랭킹 주제와 네. 3위 일체가 아니라 3위 뭐 다체인가요? 따로 그러게 보는 말입니다. 느낌이에요? 완벽하게 초격차를 우리 보여주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제작진의 의지가 담긴 오늘의 랭킹. 진행자가 어떤 의미 부여를 해서 이걸 연결을 시켜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너무 하면 할 수 없는 게 바로 저런 건데. 네, 어쨌든 결론은 네. 이렇게 나왔어요. 야. PC방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간식은 뭘까요? 저기에서 먹어본 거 있습니까? 저요? 네. 전 치킨 팝콘을 좋아했습니다. 예전부터. 치킨 팝콘. 네. 요즘 소떡소떡을 저기서 파는군요. 소떡소떡 개인적으로 저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네, 이거- 떡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군요. 네. 이 소떡소떡은 한 개, 세 개, 다섯 개 이렇게 먹게 됩니다. 어쨌든. 아니 저건 뭐예요? 네. 허니버터 포테이토는 뭡니까? 약간 허니버터칩 옛날에 과자 유명했는데 오. 그거 가루 뿌린 것 같고 네. 저는 저 피카츄 돈가스 옛날에 많이 먹었습니다. 아니 PC방에서 뭐 생각보다 이것저것 되게 많이 파네요. 정말 도시락도 팔고 오히려 거기 들어가서 밥 먹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사실 PC방을 안 간 지가 10년은 넘은 것 같거든요. 진짜 안 가는 편인데 와, 뭐 PC방에서 거의 뭐 식당 수준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 5개 중에서 인기 있는 게 1위가 되겠죠. 네. 그리고 가장 인기 없는 게 5위가 되니까 우리 네. 같이 5위부터 한번 맞춰 보시고요. 네. 또 우리 소떡소떡을 안 먹어봤다라는 그런 망언 때문에 우리 체이서님이라든지 많은 분께서 네. 어떻게 소떡소떡을 안 먹을 수가 있냐. 이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였나요? 저도 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요? 어떻게 소떡소떡을 안 먹죠? 자. 떡을 사랑하는 우리 수기님께서도 약간 배신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제가 조만간 한번 소떡소떡을 먹고 네. 인증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예, 자, 맛있다니까요. 그리고 1위 그래서 소떡으로 바로 가신 왼손은 거들뿐님 계시고요. 치킨 팝콘도 네. 1위가 있네요. 체이서분님께서는 치킨 팝콘 1위로 가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개인 취향을 상당히 많이 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어떻게 순위가 나왔을지 정말 예측이 안 되네요. 저는 저기 있는 거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살찌기 딱 좀. 저걸 먹는 순간 네. 그 앉았던 의자에서 몸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집에 갈 때. 그럴 수가 있어요. 참 애들 입맛에 맞는 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잠시 후 이런 추억도 더 네. 순위 밝히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종목 진단을 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로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하죠.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사입니다. 네. 자, 그러면 금산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진단 유튜브에서 요즘에 많이 소외되고 있다고 해주신 네. 수기님의 종목 진단을 해드리죠. 어떤 종목입니까? 네, 러브 수기님께서 DTNCR로 이런 종목을 갖고 계시며 시총이 작아요. 조금 낯선 종목이거든요. 640억밖에 안 되네요. 네, DTNCR로 5,76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5%입니다. 일단 현재 5,000원이 좀 위태위태합니다. 그쵸. 5,040원까지 내려와서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바로 이 종목으로 좀 소외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요. 자, DTNCR로 종목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산 전문가님, 이 종목 좀 상당히 생소한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이 기업을 그 내용을 보니까, 보통 이제 의약품이나 뭐 의료기기, 식품, 이런 뭐 항물질, 뭐 화장품 같은데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비임상하고 임상실험 용역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네. 그죠? 사실 이제 이 종목은, 건강식품 개발도 하고, 뭐, 의료기기 제조도 하고, 그런 기업, 다양한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기업 내용을 제가 뭐 매출액과, 뭐, 그 다음은 영업이익과, 뭐, 단기순이익, 뭐, 재무제표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지금 자리 저 이상 아래로 빠질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면은 639억이잖아요. 이 종목은 현재 지금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주가는 더 아래쪽으로 빠질 가능성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종목에 좀 강력한 그런 수급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의외로 주가가 한번 탄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걸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보시면 이게 걸리라고, 이렇게 걸리라고 했잖아요. 걸리를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지금 다시 또,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모멘텀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좀 매수한 가격이 5,760원이니까요. 뭐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모멘텀 한 가지가 나와주면 의외로 주가가 한번 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 전까지는 조금 시간 투자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제가 업황과 그 다음은 재무제표상에서 놓고 봤을 때 뭐 소액주로서는 나름대로 뭐 충분히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좀 시간 투자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 나중에 한 매수가 정도 오면 다시 한번 더 문의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에서 러브수기님께서 보내주신 DTN 시야로 살펴드렸습니다. 이 지금 채팅창에도 네. 무슨 종목이냐 이렇게 그렇죠. 처음 본다라고 생소하다고 반응이 나오고 있을 만큼 참 많이 거론되는 종목은 아닌데 이게 토마토 전문가의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바로 받고 실시간으로 바로 진단이 나옵니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자, DTN 시야로 거기다가 매수가 정도까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진단을 도와주시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러브수기님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대응 잘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DTN 시야로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스몰캡 하나 더 가겠습니다. 조그만한 거. 조그만한 거. 네. 성공하자님께서 DYC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DTN 시아로가 작네? 아니에요. 얘 더 작아요. 맞아요. 시총 422억짜리입니다. 네. 2045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매수가 수준이에요. 근데 오늘 5% 올랐으니까 네. 손실을 보고 있다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30%로 비중도 적지 않은데요? 적지 않게 갖고 계시는데 예. 우리 성공하자님께서는 이걸로 성공하기 위해서 네. 매년 매출이 늘고 있고 영업이익이 적자였지만 흑자로 전환이 됐고 네. 또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 거 다 알고 있다. 이렇게만 딱 들으면 너무 좋은데요? 완벽하게 네. 기본적인 걸 딱딱딱 알아놨는데 주가가 안 가요. 예. 이거 차트 보면 아마 다들 답답한 마음이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러게요. 이게 최근 한 2,200원 갔던 게 장중 최고치였고 네. 다시 슬쩍 올라오다 주봉으로 오면 다시 좀 내려가요 또. 그래가지고 사실 뭐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 쭉쭉 올라갔던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뭐 얘는 뭐 다른 걸 생산하는 건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DYC 이거 뭐 부품주에서 약간 뭐 경쟁력이 밀리는 건지 잘 안 움직이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이 종목이 어떤 그 종목에서는 삼익 오토텍이라는 기업이 있죠. 예전에 이제 DYC라는 기업이 이제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파워트레인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이 내연기관차에서 우리가 이제 전기차로 빠르게 지금 이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기업 내용을 보니까 전기차로 서로의 지금 배모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품주로서의 그런 메리트는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를 차라리 매매하시려면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현대위아를 매매하셔도 되고요. 현대 오토앱을 하셔도 돼요. 종목이 많잖아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동차 부품주는 어떤 종목을 매매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뭐 현대모비스를 뭐 매매하시든지요. 이렇게 덩치가 좀 큰 차라리 현대모비스도 나쁘지 않아요. 현대모비스나 현대오토에버나 현대위아 쪽으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낫고요. 이게 나와 있는 DYC라는 기업 자체는 이런 소행주들은요 확실한 그런 그 부품에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종목이 주가가 탄력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한번 매출과 영업액 한번 볼까요? 지금 보니까 1분기에 뭐 28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은 부채 비율은 좀 다소 많습니다. 지금 이 기업이 지금 현금성 자산을 거기까지 있지 않아요. 이제 이 기업에 현금이 없다는 뜻이에요. 현금이 보니까 지금 1분기에 3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네요. 1분기에 지금까지 지금 현금성 자산이 3억밖에 없다는 것은 상장 기업으로서 아주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동금융 자산, 우리가 당좌 예금이 뭐 은행에 예금해 놓은 게 2억밖에 없고요. 아주 재무구조가 취약하고요. 현금 물음표 1분기에 기업으로 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 영업이익은 내지만 기업으로 좀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측면 이 종목은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045원이니까 예, 매수가 오늘 오겠네요. 전량 매도하세요. 예, 2045 예, 2,045원에 샀으니까 30% 매수가 오면 전량 매도하시고 제가 예, 현대 위아나 같은 업종 현대 오테버나 현대 모비스로 예,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우리 성공화자님께서 네. 보내주신 DYC 관련한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이왕이면 이렇게 작은, 그러니까 기업과 큰 기업의 차이, 같은 부품사 중에서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제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또 금산 전문가님께서 그렇죠. 요것만 딱 하고 만 게 아니라 예, 플러스로 더 얘기해 줬어요. 현대 오토에버, 네. 현대 모비스, 요즘 현대자 부품 좀 잘 가더라고요. 아니 예. 요즘에 그리고 금사 전문가님 왜 이렇게 종목들 잘 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타 2P가 뭔가 이런 거에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공개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래도 화수분처럼 뭐가 나와요 항상. 저것이 바로 내공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 하죠. 금사 전문가님 이게 랭킹쇼 비장의 무기라서 좀 아껴놔야 되는데 너무 많이 풀어주시네요. 이 카드가 한번 풀리면 형 막 나오니까 문제입니다. 예. 자, 그리고 종목 예. 진단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왼손은 거들뿐님께서 일이 뭐냐 궁금해 죽겠다고 오늘 랭킹에 대해서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 일단은 바쁘신 모양인지 전 이만 총총총 떠나셨는데 네. 한번 나중에 따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1위를 바로 공개할 건 아니지만요. 5위를 슬쩍 공개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좋습니다. 듭니다. 자, 그러면 PCE 물가지표를 앞두고 PC 방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간식 이 랭킹 주제를 말도 제가 안 되는 이런-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5위로 꼽힌 간식이 뭘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치킨 팝콘 이거 아까 1위를 제일 많이 얘기했었던 아니 거예요. 이게 5위예요? 전 이거밖에 못 먹어봤는데? 아니 이게 5위밖에 안 됩니까? 요 치킨 팝콘이 5위라는 건 좀 약간 충격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결과인데요. 이게 튀긴 치킨이 5위라니. 야. 야, 이거 도대체 저는 잘 납득이 안 되는 순위인데 이거 보세요. 지금 체이서무님, 남극곰님, 헐, 다들 놀라셨죠? 네. 와, 치킨 팝콘이 5위랍니다. 야, 왼손을 거들 뿐님 확인하셨군요. 네, 일단은 좀 충격적인 결과가 5위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논란의 5위 치킨 팝콘을 다 끊자. 이긴 그 위의 간식들 4위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야, 이거 좀 개인적으로 많이 충격이네요. 이게 PC방에서 치킨 팝콘이 진짜 베스트인 게 뭐냐면 네. 이렇게 쏟아 넣을 수가 있어요. 그쵸. 게임을 하면서 와, 쏟아 근데 넣으면서. 나머지 것들이 더 위다. 그렇죠. 야, 충격입니다. 이 치킨 팝콘 너겟과 또 양대 산맥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네. 갑자기 또 먹고 싶네요. 어쨌든가. 자, 배고픔을 뒤로 하고 다음 종목 진단을 가봐야 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선장님.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예,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현대로템요. 현대로템이요.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시죠. 32,000원에 30%요. 32,000원에 30%요. 예. 네, 일단 수익 보고 계신 거 축하드리고요. 자, 현대로템. 아무래도 잘 가다가 네, 좀 매도 떨어져 갖다 있어서. 말라. 네. 얼마에 팔면 좋을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략 짜 드릴게요. 자, 전문가님, 현대로템입니다. 방산 굉장히 잘 가다가 요즘에 조금 좀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목표가 설정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이제 현대 그 로템이 그 창원의 그 의창구에 있는 이제 기업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아마 어디에도 아마 그 들을 수 없는 내용을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그 현대 로템이 그 동안에 사실은 한 그 월봉으로 놓고 보면 2016년도, 17년, 2018년, 19년 물론 2018년도에는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2019년도, 2020년도에 이 주가가 이렇게 못 갔던 이유가요. 호주 있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그 철도를 저가 수주를 해가지고요. 엄청난 고생을 한 기업이에요.
저는 그 현대로템에서 30년 이상 이게서 일한 내 친구가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에 나의 친한 친구가 이게 30년 근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의 주가가 실직 그동안에 실적이 좋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그게 지금 저가 철도에 지금 그쪽에 지금 워낙 저가 수주를 해서 거기에서 헤어나는 시간이요. 한 3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된 거죠. 현대로템은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뜨고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방산 3인방이라고 하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 넥스원, 현대로템 딱 세 개잖아요. 우리나라의 방산 3인방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게 현대로템, LI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해드리죠. 피팅주 3인방 그러면 태강,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태강이나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는 보니까 한번 급등이 나오겠네요. 제가 이 방송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가 봐드리는 겁니다. 현대로템도요, 사상 신고가 나올 수 있어요. 최근에 뜨고 있는 게 방산 쪽에서 뜨고 이렇게 K방산이 상당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상 신고가가 나왔잖아요. 그죠? 한번 볼까요?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보시면은 이게 사상 신고가가 나와서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로템도 사상 신고가 나오는 거죠. 이 가격대가 얼마냐면 45,000, 2018년도 6월 달에 기록했던 가격대가 45,000원대 아닙니까? 이 가격대. 그럼 최소한 못 가져가도 4만원까지는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1차 매도 목표가 4만원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좀 여유가 된다면 뭐 45,000원 사상 신고가 나올 때까지도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호재가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최대한으로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지금도 수익이 나 있지만요. 충분히 한번 4만 원까지 가져갈 수 4만 원이면 10% 정도 더 추가 매수가 남아 있잖아요. 4만 5천 원이면 한 20%의 지금 상승률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최대한으로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장님, 일단 뭐 4만 원 가능할 것 같고, 멀리 보자면 4만 5천 원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보고 나오세요. 예, 수고하세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로템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목소리가 처음에 전화 받았을 때는 약간 무거우셨는데 맞아요. 끝날 때는 확실히 좀 듣기 힘든 정보까지 들어보시면서 그쵸. 기분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지금 소떡소떡이 1위냐 네. 이러면서 저한테 만약에 소떡소떡이 1위면 윙크를 해달라. 이 방송 중에 무슨 이거 뭐 작전입니까, 이거? 윙크 안 했습니다. 네. 윙크 안 했어요. 눈 그냥 그대로 시퍼렇게 뜨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우리 제이님께서 네. 에코플라스틱 올려주셨는데요. 에코플라스틱 오늘 좋네요. 3.4% 오르고 있고 네. 또 6,800원에 사셨는데 많이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계속 멀리 보면 이거 레벨 하나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이게. 4월에 레벨업 했죠. 예.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레벨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심심하다면 심심할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20%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자, 에코 플라스틱 오늘 잘 가는데요.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알아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에코플라스틱 하면은 뭐 차량 경량화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우리가 자동차 플라스틱이라든지 그죠, 부품 생산업체지 않습니까? 범퍼라든지 이런 금형 설계 쪽이죠.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나름대로는 뭐 충분한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이제 이 종목의 주가가 이제 강력하게 좀 반등이 나오려면요, 이 종목은 이제 재무구조 좀 개선을 가져와야 됩니다. 재무구조가 좀 개선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 종목의 주가가 반등 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90%가요. 재무제표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90%가요 재무제표를 몰라요. 그러니까 90%가 돈을 잃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10%가 되는 사람이 수익을 내고 90%가 수익을 못 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재무제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재무구조라고 하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에 제가 BS라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BS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옛날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차 대조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재무상태표를 하고 이 밸런스 시트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은 피해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프로피트 앤드 로스라고 해서 피해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현금 오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요 세 개를요 볼 줄 모르면 주식하시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BS나 PL이나 현금 오름표를 깨차고 있어야 돼요. 완전히 깨차고 주식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깨차고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잃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 주식이 모멘텀으로 움직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차트 이런 거 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요 세 가지예요. 이게 에코플라스틱 주가가 가려면요. 이거는 이게 제가 아까 재무상태표를 했죠.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세요. 이 보시면요. 재무상태표 중에서 요 부채 규모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은 주가가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종목이 지금 단기 차익금이요. 1208억이에요. 1208억이 단기 차익금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2238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0억 나누기요. 시가총액 얼마? 2238억이니까 제가 한번 나눠볼까요? 이게 부채 비율이 상당한 기업이에요. 이런 종목은 주가가 반등이 세게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요 54%네요. 지금 단기 차익금 단기 차익금을 좀 줄어들어야 돼요. 이 단기 차익금 줄어들지 않고 이게서 지금 1,300억, 1,300억, 1,000억, 1,200억. 요거는 재무제표 개선을 좀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 지금 유상증자하는 기업들이 있죠. 유상증자하는 기업들은 여러분 재무구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유상증자 주가 많이 빠지는 종목군들은 깊은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지금 나오는 거죠. 에코플라스틱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도 재무구조가 워낙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이거는 반등 나오면 제가 봐서 6,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6,800원 정도 나오면요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이거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세게 잡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종목을 5,000원대도 좀 잡을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저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매수가 정도 오면 전략 매도하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이고, 이 종목은 재무 상태표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는 종목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돈이 필요할 때는 유상증자도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기업을 제가 분석할 때 그렇게 제가 분석을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역시 금산 전문가의 이 재무제표에 눈에 걸리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유상증자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조심해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종목 진단을 이렇게 도와드렸는데요. 금산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 모셔보기 전에 오늘 랭킹 4위. 주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위가 논란의 치킨 팝콘이었어요. 네. 4위는 도대체 뭘까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허니버터 포테이토. 저 약간 자존심 상해요. 허니버터 포테이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도 안 끌리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치킨 팝콘이 밀리나요? 아니, 저거랑 맥주랑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요? 그거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허니버터 포테이토가 4위입니다. 근데 이것도 웃기네요. 그냥 통계가 저렇게 나온 건데 제가 왜 화가 나죠? 저게 현실인데 그냥. 자기의 식성을 너무 대입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참 곤란해집니다. 진행을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냉정하기 힘들죠. 자, 5위가 치킨 팝콘, 4위가
허니버터 포테이토였어요. 자, 그러면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대국민 간식 피카츄 돈가스와 예. 소떡소떡, 예. 치킨 강정까지. 아, 강력하다, 야, 진짜. 이 하나하나가 장난이 아니다. 진짜. 뭐가 1위가 돼도 이상하진 않다 싶어요. 이 정도면. 맛있겠네요. 예. 치킨 팝콘이 5위가 된 순간 저는 포기했습니다. 1, 2, 3위 뭐가 되든 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포기하지 마십시오. 3위는 고네커가 좀 해주세요. 3위는 제가 네. 좀 이따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허니버터 포테이토는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많이 좋아할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네. 맛있는 양념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죠. 예. 자, 그러면 또 저희는 여러분 3위를 맞춰가시는 동안에 종목 진단을 가야죠. 갔다 오겠습니다. 자, 이번에 도와줄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할게요.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봉만 전문가 나와주셨군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매주콩맘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구수하십니다. 예. 네. 근데 이거 쉽지 않는데요. AP 위성 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 AP 위성의 최근 주가 흐름이 이거 녹록지가 않습니다. 주가 좀 많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힘이 빠져요. 이 매수 가격이 2만 원이셔요. 5% 비중은 그래도 많지는 않으신데 2만 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13,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났는데요. 안녕하세요. 20살 아들이 샀다고 하는데 장기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돼가면 좋을까요? 이거 참. 이거 아드님이 연락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이고 참. 이거 그런데 지금 손실이 너무 많이 나 있어서 네. 저도 걱정이 됩니다. 알아보도록 하죠. 자, 김호건 전문가님, AP 위성 이거 좀 주가가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손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시장 조금 이제 조정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시장을 염두에 두면서 진단을 이제 해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예상대로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AP 유성뿐만이 아니고, 다른 테마 종목군들, 다른 섹터 종목군들은 지금 개별주 같은 경우는 수급 자체가 지금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기업이 나빠서 밀리는 게 아니고, 나빠서 시장 영향이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 기업은 4월 달까지 이제 주가가 그래서 원래는 이제 15,000원 이하까지는 깰 종목이 아니거든요. 기업의 성장성을 본다 하더라도 아마 아드님이 지금 20살 아드님이 지금 사셨다 하는데 주식을 지금 처음 배우려고 아마 사신 것 같아요. 성장성 보고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죠. 예, 위성 인테나를 생산하는 대표 기업이죠. 예, 실질적으로 이제 이쪽 기업들은 그동안은 실적이 많이 안 나왔는데 사실은 올해부터 이제 앞으로 수년 동안 이쪽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은 실적 자체가 우상향 기조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단순 우주항공 테마주라기보다는 앞으로 또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성장 산업이기도 하겠죠. 우주항공 자체가. 예. 공부하면서 기업 선택하셔가지고 5% 정도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업의 성장성,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좀 길게 좀 가져가셔도 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주가에 밀리면서 지금 한 2천억대 미만으로 내려왔는데 내년 정도 가면 영업이익 자체가 한 100억 이상 나올 겁니다. AP위성 같은 경우도.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손절하지 마시고 좀 더 보시고요. 그렇다 추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월봉의 차트 보시면은 사실은 2월 달에 장대 양봉으로 한번 들어 올리고 한번 누를 자리였죠. 예, 그러면서 매물소화를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유통 물량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도 한번 거래가 안 나오면 지루하게 막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움직이면 또 바로 또 한 번에 직전 고점 돌파해버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기간적으로 4개월을 조정해 나왔잖아요. 지금 보시면 월봉으로 까마귀 4마리가 나왔죠. 예. 그럼 적어도 다음 달 정도 되게 되면, 예. 이제 적어도 하락은 이제 하반 경기 확보하면서 아니 거래가 좀 나온다 그러면 다음 달에 이제 까치가 이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봉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래 이제 사신 가격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는 2만 원 이상까지 가야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거기가 저항매점이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한번 때릴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왔죠. 그게 조금 아쉬운데 지금 기업에 물린 게 아닙니다. 절대 기업에 물린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조금 물렸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그냥 홀딩에 나가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요. 일단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콩맘님께서 정말 불안해하고 계시는 그런 종목이네요. 아드님이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AP위성 이 종목 자체, 회사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아주 조정받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기보다는요, 좀 긴 관점으로 들고 가시면 2만 원 이상까지 매수가 이상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AP위성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네. 아드님께서도 만약에 이거 갖고 주식 공부하시는 거면은 네. 좀 더 잘 커서 우리 또 가게에 보탬이 되는 네. 전업 투자자가 되길 빌어봅니다. 그런 말을 해보세요. 전업 투자. 좋아요. 자, 뭐가 어쨌든 좋아졌길래. 경제관념을 키우는데 주식만큼 네. 좋은 게 없습니다. 예.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요번에 해볼 거는 조원희 님께서 네. 올려주신 동화기업인데요. 아이고, 5만 1,000원에 사셨네요. 아, 이번에도 흐름이 썩 좋지 않은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5만 1,000원이면은 5월쯤 사셨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게. 네. 이제 그 다음에 잠깐 내려갔다가 한번 살짝 반등 줬다가 더 내려가 버린. 아, 근데 이 동화기업이 내려온 시기가 꽤 오래됐어요. 정말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문이 드는 것은 예. 어제는 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실렸냐라는 거. 그렇죠. 딱히 오른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오늘 살짝의 반등을 주고 있는 동화기업인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동화기업 진단 부탁드려요. 자, 동화기업은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는 실적 자체가 지금 적자가 예상되죠. 근데 뭐 2차 전지 관련 뭐 재료 때문에 조금 이제 연초에 좀 반등이 나왔었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 기업의 업황을 본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주가가 올 여름 정도까지는 일단 조정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예. 예, 그럴 기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턴 어라운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올해는 지금 예상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죠. 한 100억 정도? 예. 하반기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7월장이면서 하반기 장세였습니까? 그럼 보통 이제 기업들이 2분기 실적까지는 대부분 다 반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실적 내지 내년 실적 보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만 1,000원에 지금 10%면은, 지난달에 아마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매수를 하실 만한 그런 구간이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월봉에서 이제 차트 보시면은 예, 60개월 선까지 주가를 밀었고 그 라인에서 이제 보통 어지간하면 이제 거기서는 이렇게 반등 한번 주거든요. 한 6만 원 초반 정도까지. 근데 또 이제 불행하게도 6월 달에 시장 전체가 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래도 안 나오고. 예, 우리 이제 공부했죠. 주가 이렇게 쭉 오르고 나서 얘는 지금 역V자로 완전히 그냥 전저점까지 민 상태인데 근데 여기 다행히도 이제 거래가 크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어제 거래 같은 경우는 시장도 뭐 중간 배당락 일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뭐 환율도 유동쳤고 예, 막 그랬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막판에 이제 뭐 손바뀐 거래가 나왔을 때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어제 거래는 예. 이렇게 찌글찌글 조정 나오면서 흘러내릴 것 같으면 아싸라게 이제 거래가 나오면서 한번 우아래로 흔들어 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조정이 빨리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 손절할 물량을 손절해 버리고 그 손절 물량을 누군가 받았다는 얘기죠. 예, 그게 오히려 더 깔끔해요. 그러니까 어제 거래는 나쁜 거래가 아니다. 조금 더, 다음 주까지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그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봉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역V자로 꺾이면서 지금 120개월 선까지는 뭐 해소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거래를 보시면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 거래가 2020년도 이래 최저입니다. 월봉으로.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계속 이렇게 전립선 패턴을 흘러내리는데,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이제 얼추 저점에 와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이번 달은 이렇게 이제 마감할 것 같고, 뭐 다음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예, 반등을 좀 모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옵션 만기 전후 이후에요. 둘째 주 정도 되겠죠. 예, 그때 반등이 나오면 그러니까 사신 가격 전후입니다. 예? 예. 그래서 49,000원, 5만 원 전후. 거기에 이제 저항이 되겠죠, 기술적으로. 거기가 원래 맥점 지지구간.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번 달에 거기서 돌렸어야 되는데, 예. 저점을 깨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은 거죠.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는 사신 가격 전후가 일단 저항이, 강한 저항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라인에서 일단 빠져나왔다가 조금 손실 났더라도 일단 빠져나왔다가 다음에 다시 보는 전략이에요.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 중간에 반등이 나올 때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원희님께서 올려주신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길게 보셔야 되겠어요. 내년에 승부를 보자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해석을 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요즘에 또 소외가 되는 종목은 철저하게 이렇게 소외되는 흐름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시면서 혼자 끙끙할지는 마시고 저희 함께 종목 진단해보고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새 지금 유튜브에서도 900분가량 함께 해주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우리 양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갑자기 큰 종목으로. 그런데 이번에도 참 어렵습니다. 오늘 김우범 전문가님 종목 진단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지 않나 싶은데 현대건설 봐드릴게요. 이번에도 손실을 꽤 보고 계시거든요. 4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 4만원 밑으로 내려왔죠. 38,150원. 입니다. 대응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현대건설이 네. 최근에 한번 쭉 뽑아 올리나 싶다가 주주주주쭉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불안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 분위기도 그렇고 종목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쭉쭉 내려가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 대응 방법이 참 곤란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현대건설 갖고 계십니다. 손실 자꾸 커져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현대건설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든 간에 중소건설업체 같은 경우도 다 지금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로 한 20년 이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가장 그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현대건설이 관심 있게 이제 보는 사람인데, 자, 이제 기본적으로 현대건설이 이번 주 초반이니까 지난주에 급등 났었죠. 사우디에서 이제 플랜트 한 6조 넘는 수주를 했는데 이게 2007년도 그 전에 건설주 급등 나오기 전에 그 이후에 이제 최대 금액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그 플랜트 쪽이 사실 2007년도 고점 찍고 나서 그 업황 자체가 지금까지 계속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사우나가 아니죠. 사우디죠. 사우디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 3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때부터 이제 플랜트 쪽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연이 돼버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중동 국가들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을 하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수주를 한 것이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국내적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약간 좀 늦어지고 있어요. 이제 건설주도 이제 영향을 받죠. 중국 같은 경우도 부동산이 5년 동안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 아마 중국 경기가 지금 터닝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9월 달에 지금 우리 9월부터 뭐 자영업자분들 그 대출 만기가 이제 3년 동안 정부에서 유예해줬던 대출 만기가 도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올 가을부터 아마 역전세난이 좀 많이 불거질 겁니다. 그걸 지금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 건설주가. 근데 또 이제 그 시기 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중동 국가들도 이제 플랜트 투자를 계속 더 늘려갈 것이고, 뭐 중국도 이제 건설 산업 자체가, 부동산 산업 자체가 이제 터닝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고,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달에 우크라이나 뭐 평화회담 또 개최한다고 하는데 또 그런 부분이 또 해소가 된다 그러면 일단 건설주가 또 최대 수혜가 되겠죠. 그리고 현 정부가 또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그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도 사실 그 현대건설이 국내 원전 27기 중에서 거의 한 70%를 현대건설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같은 최대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이제 호악재가 지금 맞물려 있는 그런 시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9월 달, 그러니까 8월 정도? 7월 말 정도, 8월 초 중순까지 좀 지루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정도 기간 지나고 나면 결국 이제 기업들은 그 실적이 계속 갑니다. 아무리 업황이 안 좋아도. 그래서 좀 이 기업은 비중 10%가 하니까요. 여유 있게 좀 보시고요. 요건 타이밍이에요. 지금 10%다 그러면 저 한 뭐 5 내지 10% 더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하지 마시고 한 7월 중순 정도 지나서 아니면 박스권 상당, 그러니까 42,000원 돌파할 때 그때 일부 더 매수를 하셔가지고 올 하반기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절대 그 사신 가격에서 물릴 종목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홀딩 및 조금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한 5 내지 10% 42,000원 돌파했을 때
추가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은 부정적으로 볼 만한 종목은 아니군요. 네. 일단은 여력이 되시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 현대건설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위 가죠, 이제. 예, 아이고 시간 많이 지나가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랭킹 PC방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간식을 맞춰가고 있는데요. 3위 공개하겠습니다. 3위 뭐죠? 소떡소떡. 아니, 인정. 소떡소떡 3위예요? 그렇죠. 와, 소떡소떡이 저는 그래도 1위가 아닐까. 이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 고기하고 밥을 좋아하는, 고기하고 네. 밥의 그런 조합을 좋아하시면 소떡소떡 추천합니다. 오. 소세지를 먹다가 밥이 먹고 싶은데 그럼 떡이 들어오고요. 떡을 먹다가 이제 다시 반찬이 먹고 싶다 그럼 다시 소세지가 들어오고. 네. 야, 이게 아주 그냥. 아니, 버리님께서 3위로 피카츄를 말씀해 주셨다가 소떡소떡 나오니까 굉장히 실망하셨어요. 우리 버리님. 왜요? 맛있어요, 그거. 자, 자, 그러면- 그러면 좀 더 맛있습니다. 1, 2위 두 개 남아 있는데요. 과연 가장 인기 있는 간식이 뭘지.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야? 피카츄랑 네. 뭐죠? 진짜 피카츄가 1위냐고 버리님께서 약간 실망한 기색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치킨 강정과 피카츄 돈가스. 그렇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자, 1위와 2위는 조금 이따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종목 진단을 더 가보겠습니다. 이제 자 현대건설 갔었잖아요. 네. 요번에 가는 거는 제이오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네. 하성원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32,500원에 비중은 25%가 되겠습니다. 네.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사연이 이렇습니다. 난 돈가스라고 뭔가 올렸어요. 했더니 랭킹 주제가 슬쩍 섞여 있어요. 우리 성원님께서는 아주 제대로 전공법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 제이오가 돈가스 관련인 줄 알았네요. 전혀 아닙니다. 네. 자, 어쨌든 한 그렇죠. 번에 20% 정도 익절하고 다시 눌림목 주는 것 같아서 매수를 했답니다. 네. 자, 한 번째 수익을 받기 때문에 이 신뢰도가 높겠어요. 자, 전고점을 깨고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이오 관련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제이오 전고점 돌파 가능합니까? 이 기업도 아마 2차 전지 관련 재료로 지금 주가 움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규주이고요. 원래는 이제 그 건설 쪽이 플랜트 엔지니어링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인데, 2차 전지하고 뭐 전자 재료 쪽에서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올랐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변화가 있죠.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 그 4월 달에 고점이 나왔을 때는 이제 기술적으로 단기 급등이 나오면서 중기 저항 자리에 지금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꺾일 자리였다는 얘기예요. 상승 5파 나오면서 다른 종목군들 마찬가지. 그때까지는 이제 그 단기 급등에 따른 성장성 대비해서 너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기적 조정이 나왔던 구간인데 이게 이제 5월달 넘어서고 6월달 넘어서면서 어떤 얘기 나오냐면 지금 뭐 중국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 내에서도 가인 공급 그다음에 경쟁 심화 뭐 테슬라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뭐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 낮추지 않았습니다만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잖아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이제 출시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가격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중국이 또 미시간에 이제 또 중국 그 배터리 공장 또 설립하게 되면 미국에서 지금 허락을 거의 해줬지 않습니까? 허가를. 예, 이제 그런 얘기 나온다. 그러니까 그때 1차 고점에서는 이제 단순한 기술적 저항 구간에서 이제 밀릴 만한 자리에서 밀렸는데 그 이후에는 다소 좀 안 좋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께서 약간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중기 추세가 이제 지금 현재 오늘은 여기 딱 지지 맥점이죠. 그러니까 요걸 만약에 오늘은 이렇게 마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딱 살린다 그러면은 다행인데 이 라인을 이탈한다. 오늘 딱 맥점입니다. 맥점. 이탈한다 그러면은 1월 달부터 그러니까 3월 그러니까 저점 2월 저점부터 이어져 왔던 4개월 동안의 중기 추세를 이탈하기 때문에 그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차 관련, 뭐 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들어갈 때는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중국이라든지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지금 옥석가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 종목 위주로 좀 보시는 것이 낫다. 이렇게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서 지금이 딱 기술적 보시면 차트 보시면 중기 지지 맥점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지금 아래 꼴이 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반등 나올 때 사신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좀 단기 반등 나올 때는 땡큐하고 일단 좀 차익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후부터는 오늘 장중 저점이에요. 장중 저점 이탈한다 그러면 사신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일단 단기 손절 하시고 나서 다음 타이밍을 노려보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서 일단은 저 단기 매도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드렸습니다. 제이오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나오신 다음에 네.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대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네. 자, 시간 조금 남아 있는데 종목 진단을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지금이니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죠. 지금 도와드릴게요. 엑시콘입니다. 반도체 장비죠, 요거. 12,500원에 17%. 매도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단계적으로 많이 올라온 시점에 진입을 하셨거든요. 그러네요. 오늘 아래꼬리 좀 길게 다는 모습인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엑시콘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반도체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내년까지는 다 좋습니다. 내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예.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반도체 장비 쪽도 그렇고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전도 주가 거의 한 2달 동안 좀 올라왔잖아요. 한 달 반에 2달 동안. 그 엑시콘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1,400억이니까 주가가 뭐 실적 대비해서 과도하게 지금 비싸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올해 이제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현재 주가는 적정 수준. 예. 그 정도 수준이고요. 내년까지 바라본다 그러면 또 이제 저평가죠. 예. 그래서, 요건 좀 더 보시는데, 단지 이제 이게 있죠. 어떤 업종, 어떤 테마든 간에,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2달,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오르면, 이제 기술적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접근하셔야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은 그 7월 달, 다음 달 하반기 장세니까 먼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가를 봐야 되는데, 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불구하고 또 밀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반도체가 아마 6월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7월부터는 안 밀린다 하더라도 플랫폼 패턴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두리 장세, 행보.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신 가격이 얼마죠? 12,500원. 그러니까 12,50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 반만 그러니까 줄였다가 아래에서 다시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 기업은 원래 이제 저점에 잡으신 분들은 지금이 한번 한 차례 차익을 하실 구간이죠. 그죠? 딱 저항 맥점이죠. 여기에 상당히 좀 강한 그 매물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요 12,500원, 13,000원 요 구간에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2년 동안 행보했던 자리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반등 나오고 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21선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고점, 그러니까 추세 상단 고점 돌파하는 게 실패하는 거죠. 그럼 아래쪽으로 한 또 11,000원까지 누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신 가격,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구간에서 들어가서 현재 본전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굳이 뭐 전량 다 들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12,500원을 일단 해소한다 그러면 절반 정도 줄였다가 그 하단에서 그러니까 11,500원, 11,000원 정도 그때 이제 매수하셔가지고 단가도 낮추셔가지고 하반기까지 끌고 가시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서 그 말씀드렸듯이 이미 반도체도 지금 2달 연속 올랐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그래 연말까지 가져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으니 그 중간에 조정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무시하고 좀 가져가 볼래. 20% 미만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거기서 이제 투자자분이 딱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체적인 전략은 홀딩. 단기 이제 기술적으로 좀 걸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12,500원 이탈했을 때 조절하고 나서 아래쪽에서 다시 보자.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한 전략을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예. 이렇게 엑시콘까지 봐드렸습니다. 종목 진단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 우리 김봉만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진단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랭킹쇼 주제 요거 1, 2위까지 바로 공개하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강경합입니다. 자, PC방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식 1위와 2위 공개해 주시죠. 뭘까요? 와, 피카츄 돈가스가 진짜 1위네요. 피카츄, 예, 그렇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2위가 치킨 강정. 저는 좀 아쉽습니다. 소떡소떡과 치킨 팝콘. 저 강력한 친구들이 3위와 5위라니. 피카츄 돈가스가 이게 뭐라고 1위라니. 근데 저게 저 초등학교 근처에서 보면은 아주 많이 팔립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순위와 함께 해봤습니다. 예. 랭킹쇼 슬슬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 다가왔는데 유튜브 공개방송 일정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김봉만 전문가의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하반기 시장. 시장은 이렇게 흘러간다.
하반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꼭 함께 하시면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오늘 밤 9시에 미스터 진단. 미스터 진단이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 대단한 무시무시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미스터 진단. 오늘 밤 9시에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종목 진단 신청 미리미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1,500명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예.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죠. 네, 오후장 잘 마무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